30분 이상 굴린 쌀들이 항상 나오니까 이따가 하면서 설명드릴 거고. 모기, 맞아요. 모기 요새 날라다녀요. 여름에 못 먹은 것들이라서 더 독할 거예요. 아니 내일 많이 부어. 내일 비 온다 하니까 더 상해. 내일 비 온다 하니까 더 들어와. 그럼 비빔밥 나올 때는 뭐가 짝지로 많이 나올까요? 뭐가 짝지로요? 우리 시간이 짝지가 없어. 이거 하나. 이따 설명드릴 때지만 15분짜리랑 항상 짝고 그래서 도라지 생채랑 뺑뺑이치 이 딱 두 가지. 얘네들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알고 들어가도 떨어진 사람 많아요. 네? 50분에 시간 뭐 촉박한 편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50분이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 진짜 손 느리시면 55분 걸리시고요. 대부분 처음 하셔도 50분 안에는 끝나요. 도라지를 우리가 써는 게 아니고 찢은 도라지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만. 그리고 밥을 잘 익히셔야 돼요. 어쨌든 밥이 안 익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아. 네, 찢어질 거. 지금 요거 그래요. 네, 일일이 제가 다 찢은 놈입니다. 찢은 도라지를 사면 좋은데 찢은 도라지가 딱 이 한 품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놔두면 그 다음에 못 써요. 그래서 그냥 일반 도라지 그래, 맞아. 다 찢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 그 시간 좀 많이 모자란 메뉴들이 뭐가 있어요? 시간이 모자란 메뉴 잡채, 칠절판. 내일 모레 무진장. 네, 잡채 칠절판 무진장 시간 많이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지금 한 5분 정도 어차피 우리가 이거 나누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러 가시면 제일 만나기 싫은 게 잡채 칠절판. 그 다음에 어제 하셨던 엊그제 하셨던 뭐 미나리 강해라든지 이런 것들 지단 만나면 그냥 해려버리세요. 왜? 집에서는 잘 된 것이 여기서 안 되고 또 여기서 잘 된 것이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왜 잡채하고 칠절판을 대표적으로 뽑냐면 손이 느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못 내세요. 왜? 채 썰 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썰 게 많은데 그나마 얘는 밥을 지으면서 볶으면서 모양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짝꿍이 뭐 무채라든지 다 채 써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빔밥 같은 경우는 옆에 짝꿍 따지고 보면 1대1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여기서 할애해가지고 옆에 시간 부족한 거에 딱 보태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저번에 재료 썰기 해보셨죠? 잡채를 내일 배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잡채도 빠듯해 죽겠는데 재료 썰기까지 나왔어. 미쳐버려 이제. 이건 시간 내에 못 낸 사람 무진장 많아요. 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는 개판 후군전을 해놨으니 그것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진짜 어렵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시는 게 야 이번에는 뭐가 비싼 게 안 나올 것이다. 뭐가 싼 게 뭐가 나올 것이다. 대래 짐작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50개가 넘었을 때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비싸면 안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왜? 어차피 사서 나눌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다 지불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비쌀 때 뭐 오징어 안 나오고. 오징어가 1년 동안 진짜 안 나올 때 있었어요. 2017년 17년에서 18년 사이에 진짜 1년 동안 오징어 볶음이 목포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광주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때 오징어. 네,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오징어 볶음에 표고전 나왔어요. 저번에 시험 10시 타임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 보셨는가 어쨌든가 모르겠지만 보가 안 나오시는 거 보면 또 잘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오징어 볶음 같은 경우는 복불복인 게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 상태가 좋았냐 나빴냐에 따라서 모양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이제 오징어 볶음이죠. 그래서 오징어 볶음은 평상시에도 이제 칼집 넣으시는 거 연습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제 그때 2017년, 18년 사이에 1년 동안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네, 한 마리에 12,000원씩이었어요. 갑오징어가 오징어보다 갑오징어보다 오징어가 비쌌을 때가 있었죠. 그때 진짜 안 나왔어요. 그때 너무 가격 차이가 너무 세서. 근데 이게 3마리 10,000원 정도 하니까 나오더라고. 확실히 가격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국산 아니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뭐 외국산들 많이 원양어선에서 타가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딱 제가 30분 물렸습니다. 그러면 제 거 먼저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거 좀 덜 불려주면 안 되니까. 자. 안 해봤는데. 냄비밥 해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냄비밥 제일 잘할 거예요. 그렇죠. 횟수로 따지면 엄마들 아이고
뭐 50 먹든 60 먹든 나 못 이겨.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담아놓고요.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리 행사라고 하는 것은 슬럼프라는 것도 있어요. 한 번 떨어졌을 때는 두 번째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패턴이 이제 인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 한번 떨어지게 되면 계속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손이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마 이거 하시게 되면은 1시 안에는 뭐든지 다 끝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시험을 많이 봐봤고 이제 해봤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 마지막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지금 뭘 해야 될지 했는데 시험을 지금 또 접수 날짜를 놓쳐가지고 시험을 제가 접수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시다 보면 이게 이제 재미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처음에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 붙으면 좋아요. 처음에 붙어도 이제 뭐 높아신 분에 말씀드리는 게 뽕이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어째요? 너무 집 가갖고 이제 나 양식도 잘할 수 있어. 이게 막 달리기 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단거리 뛴 거랑 장거리 뛴 거랑 기록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거리 뛰어가지고 기록이 좋으니까 장거리도 다 좋을 거란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달리기하고도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한 번에 붙었다고 이게 요만큼 올라가서 거기 가서 좋은 시너지를 내가지고 한 번에 또 다른 것도 합격하시면 좋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서 운으로 붙었는데 남의 집 가가지고 나 잘한다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집에서 욕은 욕 듣고 이제 막 그래버리면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로 들자면 저는 한식을 5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5번 만에 합격을 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번을 못 낼 정도로 손이 정말 느렸어요. 정말 느리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느냐, 집에서 무슨 주구장창 썰었어요. 뭐든지 계속 써는 연습. 그래야지 칼이 안 무섭거든요. 빨리 썰지도 못하는데 빨리 마음만 급하면 내 손 썰어버려요. 엄한 거 썰어본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먼저 길을 내세요. 길을 내고 나서 이게 숙련이 되면 칼도 안 무서워지고 속도감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든지 잘하려고가 아니고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막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애기 막 뛰댕기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지껏 했던 것은 그냥 접어두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시험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첫 걸음부터 이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식을 5번에 땄지만 다른 것들을 많이 헤맸냐? 아니요, 양식 가가지고 한 번에 땄고요. 그리고 뭐 중식 이제 2번 받고 뭐 일식 3번 받고 순서가 또 늘어나죠. 최고 많이 본 게 저는 보고인 것 같아요. 보고를 6번 봤어요. 6번 봤어요. 그만큼 이제 그게 난이도가 한 가지 과정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보고 집에서 하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처리하기도 그렇고 다른 생선이면 먹겠는데 무서워. 왜? 하나라도 해불면 나는 철컹철컹 해야 되거든요. 웃긴 게 자격증이 있으면요,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뺏기고 벌금 내면 끝나요. 근데 자격증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네, 남을 해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자격증이 없던 것이 이제 붐이 일었던 게, 제가 이거 2008년부터 했으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정도, 9년에서 10년 사이에 정부에서 지침으로 어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자격증 붐이 일어가지고 학원이 많이 성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이렇게 뭐 따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때 또 많이 합격을 하셔갖고 학교에서 계속 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나한테 맞는 게 있고 또 틀린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못 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요걸 기반으로 삼으세요. 이걸 딱 하고 다른 데 넘어가시잖아요. 아마 여기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다른 종목을 하고 오신 분들은요, 다른 종목은 쉽게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식 왔더니 한식이 나한테는 제일 가깝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맞아요. 생소해요. 내가 먹었던 거랑 달라요. 아마 오늘 비빔밥 하셔도 우리는 비빔밥 하면 어째요? 냉장고에 있는 거 때려 넣고 밥 비비고 참기름도 위에다 둘러주고 깨좀 좀 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양념도 따로, 고명도 다 따로, 참기름도 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에서 비롯된 거를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그게 제일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한 딱 템포만 넘어서게 되면 재밌어져요.
저는 이제 여사님들한테 늘상 말을 해요. 저도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10년 됐고 이제 아들이 8살이고 딸 6살짜리 있고 징해 죽겠어. 말 징하이 안 할 그제 여사님들한테는 뭐 피할 거 안 되죠. 인자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근데 저도 10년 되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설리겠어요. 설린 것도 없죠. 근데 인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 재미를 시험에서 좀 찾아보세요. 시험장 가시게 되면 두려워서 떨든 뭘 떨든 내 심장이 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내 심장이 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심장 뛰는 거 확인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합격 여부를 떠나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나와서 수업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집에 가면 들어누워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좀 이제 거의 한 달 끝 무렵 되면 나 이제 이거 끝나고 안 나가면 이상할 것 같은데 라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뭐 친해지고 뭐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시간에 오롯이 나한테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성취하시게 되면 확실히 성취감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그걸 하나를 딱 하시게 되면 욕심이 생겨서 저도 생긴 것이 국가반 10개예요. 아직까지도 따려고 계속 노력 중이기도 하고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정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면 된다. 부자 빼놓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55분 딱 됐어요. 제가 30분 이상 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짜리 길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시간이 최소 40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가 50분짜리니까 하나만 나온다? 아니라 그랬어요. 무작위 2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빔밥에 짬뽕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시험 시간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최대 70분? 자, 최소 40분에서 65분까지입니다. 자, 그럼 50분 더하기 15분짜리겠죠? 그럼 비빔밥에는 짬뽕이 15분짜리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15분짜리가 뭐가 있냐? 자, 도라지, 생채, 얘네들이 15분짜리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딱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안 배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접목을 하냐? 썰 때 써시면 돼요. 중간에 썰면서 고기 손대기 전에 도라지 썰어주고, 뭐 고기 손대기 전에 무 썰어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채 배울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채는 나가기 직전에, 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비빔밥 다 만들어 놓고 묻혀가지고 나가면 되더라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배우게 되면 비빔밥이 비중이 엄청 큰 줄 아세요? 왜? 50분짜리고 15분짜리니까 얘는 점수가 더 클 것 같고 얘는 별거 아니라서 점수가 작을 것 같죠? 50점, 50점짜리예요. 이거 아무리 잘해봤자 50점밖에 안 나와. 비빔밥 엄청 잘해놓고 무생채 막 망쳐놓고 그래놓고 나 합격할 것 같아?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요거 하나 잘했다고 해갖고 요거 하나 다 배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60점, 이게 우리 최소 60점 이상이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비빔밥. 자, 비빔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언제 먹는 음식이라고, 절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24절기, 뭐 동지도 있고, 뭐 한식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리 같은 경우는 우리 섣달 금은 언제예요? 음력으로 12월 31일이죠. 그때 먹는 애들로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필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섣달 금은 날 비빔밥하고 또 같이 먹는 게 골동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골동반이라고 해가지고요, 골동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자, 골동반은요, 유기그릇에다가 우리가 이제 밥 넣고, 똑같은 비빔밥인데 거기는 생선전도 올라가고 묵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 얹어진 재료가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근데 섣달 금음날 왜 골동반이랑 비빔밥을 먹느냐? 자, 12월 31일 지나면 해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딱 의미를 뒀어요. 아, 나는 새해는 새 것으로 시작을 할 거야. 그러니까 묵은 것들을 다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먹는 것이 골동반 비빔밥이었어요. 이게 양반들도 따지고 보면 밥 섞는 건 거지들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그걸 다 처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쁘게 차려가지고 먹는 음식, 절식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냄비밥을 하셔야 돼요. 햇반 없어요. 전기밥솥도 없어요. 압력밥솥도 없어요. 자, 비빔밥 50분짜리고요. 채소고기 황백지단은 0.3, 5cm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박은 돌려 깎아야 됩니다. 저거 집에서 하듯이 막 채쳐버리시면 그거는 감점이 무진장 커요. 자, 그래서 돌려 깎아서 0.3, 5cm 썰어주시고, 청포
묵. 어제보다는 두께가 0.1mm지만 살짝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청포묵 0.5, 0.5cm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소고기는 고추장 볶음용과 고명으로 한 덩이밖에 안 되니까 나눠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밥을 담은 위에 준비된 재료 색 맞춰서 돌려 담아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자, 볶은 고추장 완성된 밥 위에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추장 볶음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약고추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약고추장. 약고추장이라고 하는 거, 자, 약고추장이 뭐예요? 그렇죠, 꿀. 자, 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약선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약이라고 들어가는 음식이 있으면 전부 다 뭐? 꿀이 들어간 음식이 약이라고 들어갑니다. 약과 약식 이런 것들 다 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추장 볶음이죠. 뭐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 볶은 고추장이니까. 꿀이 안 들어가서 약고추장이라고 명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볶은 고추장인 거고, 집에서 꿀을 넣었으면 약고추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제 우리 탕평차 하실 때 김 받으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다시마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봉투에 담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담아주면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서 담아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담아주시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 겉에 뭐가 있어요? 하얀색 분이 있죠. 자, 여기에는 만리톨, 니톨이라고 하는 맛있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이 있기도 하지만 염분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기름에 들어가면 어때요? 팍 튀어버리죠.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분기를 닦기 위해서, 자, 얘네들을 갖다가 살짝 물을 묻혀가지고 얘네들 염분기를 살짝 닦아주세요. 얘를 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닦아가지고 닦으신 다음에 마른 키친타올로 감싸가지고 안쪽에 두실 수 있도록. 왜? 눅눅해지면 이걸 튀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시험장 가시게 되면 안다리 박사들 있죠? 밥에다 놓고 지순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밥에다 놓고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얘를 갖고 안 돼. 자, 이제 한쪽에다 딱 놔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뒤각이라고. 자, 그리고 고추장 물기 안 묻게 놔두시고, 자, 쌀은 무조건 30분 이상 불린 쌀이 나옵니다. 그래도 의심을 해야 돼. 내 것이 덜 불려졌을 수도 있으니까 물을 살짝 담아가지고 한쪽에 더 불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재료를 씻어보도록 할게요. 자, 달걀 씻고, 파, 마늘도 씻어주시고, 자, 고기는 찬물에 담가서 핏물 제거 겸 해동을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호박은 소금으로 안 문질릅니다. 자, 호박이 이렇게 둥글게 나올 때도 있고 반나가 나올 때 있어요. 둥글게 나온 겉살만 돌려 깎으시면 되고, 반쪽이 나오면 2번 돌려 깎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사리. 자, 고사리 같은 경우는 불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불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저는 씻기 전에 애초에 정리를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딱 정리도 이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뭐 할 수 있다? 썰기도 편하게 썰 수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 딱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포묵 어제 썰어 보셨죠? 자, 청포묵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녹두 전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도라지가 이렇게 찢어진 놈들이 나와요. 찢어진 놈들이 나오면 그냥 씻으시면 돼요. 씻어가지고 한쪽에 두시면 됩니다. 자, 재료 받은 접시, 제출 접시. 자, 비빔밥을 접시에 담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시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가만히 씻어갖고 놔두면 알바생들이 걷어가요. 안 그러면 이제 뭐를 하느냐, 자, 이 비빔밥을 갖다가 받쳐서 나가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쪽에 놔두도록 할게요. 자, 이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자, 물을 하나를 얹어 주실 겁니다. 자, 물을 얹는 이유. 아니, 밥을 빨리 해야 뭘 할 것인데, 물을 왜 얻느냐? 자, 청포묵 굳어있죠? 청포묵을 데쳐야 되니까 물은 3분의 1 정도만 잡으세요. 많이 잡으실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물이 빨리 끓어야지 우리가 또 밥도 빨리 지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렇죠. 소금을 넣고 오늘은 빠르게 센 불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넣고 센 불로 끓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대야 되는 거, 물 끓으면 묵을 썰어갖고 얼른 데쳐야 되겠죠. 그래서 묵부터 제가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묵 가지고 와서 묵 5cm 0.5cm요. 묵 썰 때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미끌려버리면 손 크게 다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5cm 마찬가지 0.5cm
썰어가지고 한쪽에 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 물이 아직 안 끓었죠? 다른 것들 써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도라지 같은 경우는 무슨 맛이 나요? 쓴맛. 그렇죠. 쓴맛이 나기 때문에 쓴맛을 우려내는데 물이 있어야 되겠죠. 갖고 와서 그냥 담가만 주세요. 녹여버리면 절여져요. 녹이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만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도라지를 갖고 옵니다. 자, 도라지 갖고 와서, 도라지 같은 경우 얘네들 정리하기가 굉장히 사나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딱 반듯하게 대충이라도 앞코를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반듯하게 일단은 놔두시고 앞코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cm? 5cm, 5cm, 5cm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cm 정리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넣고요. 가만히 두면 쓴맛이 안 빠져요. 가볍게 주물러 주셔야지 쓴맛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라지는 소금물에 담가서 쓴맛을 빼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 호박. 애호박 갖고 와서 애호박을 돌려 깎아 주실 거예요. 자, 너무 크다 싶으면 위를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돌려 깎기가 편하니까. 자, 0.3cm로 갖다가 돌려 깎아 주실 수 있도록, 자, 돌려 깎기는 연습 많이들 해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속대가 이제 한 번 더 깎일 수 있게끔 반나였을 때예요. 자, 이대로 갖고 와서요. 얘네들 몇 cm요? 5cm 길이 잡아주셔야지 되겠죠. 자, 5cm 길이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0.3cm로 써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할 때도 아마 두 번째 할 때도 빠르게 안 썰어요. 왜? 빨리 썰어봤자 사이즈만 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대로 해서 천천히 썰어도 되니, 자, 0.3 곱하기 5cm로 사이즈 맞춰가지고, 자, 얘네 같은 경우는요, 소금을 3분의 1 정도로 가지고 와서요, 작은 거예요. 큰 걸로 하시면 너무 짜요. 자, 그래 놓고 전체적으로 살짝 섞어가지고 뭘 해주신다? 소금을 절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옆에 물이 딱 끓어요. 자, 물이 팔팔 끓게 되면 이제 우리 뭐 해주시면 되고, 그렇죠. 청포묵을 데쳐야 되겠죠. 근데 체에다가 담그기에는 물이 양이 너무 적을 거예요. 자, 이대로 갖다 넣으셔도 돼요. 왜? 오늘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대로 해서 갖다가, 근데 물을 떠갖고 올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냥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쳐다보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 감독관이 보고 있으면 제스처를 많이 취해주세요. 왜? 나 잘하고 있다. 많이. 그냥 오버하세요, 오버해. 그래야지 그 사람도 딱, 아, 이 사람이 뭔가를 계속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잘 데쳐졌으면 그대로 갖고 와서 체에 받쳐주시면 됩니다. 체에 받쳐주시고, 자, 얘네들 물로 가볍게, 너무 차가운 물이면 얘네들이 다시 하얗게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물기 빼주시고, 청포, 묵은 항상 데치고 나서 무슨 양념? 소참. 소금 참기름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 살짝 한 4분의 1 정도나 조금만 쳐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참기름도 살짝 갖고 와서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 놓고 나서 한쪽에 딱하니 치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거, 또 써는데 집중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밥을 지어야 돼요. 밥을 지으면서 멀티가 돼야 됩니다. 자, 밥 지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이 세면 호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필기 때 배우실 거예요. 자, 호화, 우리 알파화라고 합니다. 자, 알파화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되는 것이냐? 자, 쌀이 쉽게 밥이 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쌀이 밥 되는 현상. 자, 쌀에다가 우리가 뭘 줘요? 열 주고 물 주고. 열하고 물을 줬더니 어때요? 밥이 됐죠? 쌀 소화 잘 돼요? 소화가 안 되는 정분이 소화가 쉽게끔 되는 현상을 호화, 알파화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현상으로는 밀가루 갖고 반죽 쳐갖고 우리가 빵 만들어 놓은 것도 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화가 되는 좋은 여건은 온도가 높아야 되고, 압력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쌀, 우리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또 수침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쌀, 불리지 않은 쌀 가지고 밥을 지으면 1대 1.5가 들어갑니다, 물이. 근데 오늘은 불린 쌀이죠. 그럼 1대 1.2가 들어갈 거예요. 1대 1.2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재야 되느냐? 자,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계량을 해야 되니까 계량컵이 있어야 되겠죠. 자, 계량컵으로 우리가 쌀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네들 갖고 와서 먼저 딱하니 부어주시고, 자, 물 따라 버리시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계량컵에 담아주세요. 쌀을 양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씻어놓고 담아도 되고, 자, 담아갖고 계량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숟가락으로 제가 먼저 뜨는 이유가 뭐냐면, 급히갖고 막 듣다 보면 쌀이 다 떨어져요. 흩어져요. 그럼 쌀 양이 적어지겠죠. 그럼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쌀을 갖다 먼저 계량컵에 또는 씻어가지고 계량컵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방법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쌀 우리가 이제 계량하는 방법으로는요, 알맹이들은 가볍게 살살 흔들어가지고 빈 공간을 메워주시는 거예요. 살살살 흔들어가지고 윗 평면을 딱 보신 다음에 눈금을 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눈높이로 어디까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 눈높이 잊어버리시지 않으려면 씻고 나서 담으시면 돼요. 자, 가지고 와서 저는 씻어보도록 할게요. 자, 갖고 와서 쌀 눈금 확인했어요. 자, 쌀 눈금 확인해놓고 씻는 동안 잊어버리면 또 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이대로 해가지고 얘네들은 손으로 문지르지 않습니다. 왜? 손으로 문지르면 불려진 거지기 때문에 어째요? 쌀이 쌀아기가 지겠죠. 깨져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가볍게 딱 해주시고 물기만 딱 떨어주시면 돼요. 또 요것을 방정맞게 이러고 있다가 펼쳐보지 마시고. 자, 이대로 해가지고 살짝만 털어주시고요. 자, 냄비에다가 쌀을 안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쌀을 안착을 시켜주시고요. 자, 불린 쌀이기 때문에 제가 1대 1.2라 그랬죠. 1대 1.2를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제가 몇 미리가 있었고 저걸 10개로 나눠서 그거에 2개, 3개를 넣으면 되는데 계산이 돼요? 안 되죠. 자, 거의 대부분 180 정도 선 아래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일단 1대 1을 먼저 잡아주세요. 아까 쌀이 있었던 그렇죠. 높이만큼 물을 잡아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 적어 보여요. 위에서 보면 또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평평하게 두고 내가 수그려갖고 물량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러면 물량을 확실하게 맞춰놓고 들어가야 물량이 적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눈금으로 딱 봤을 때 쌀하고 물하고 양 맞췄어요. 그럼 1대 1의 물량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대 1의 물량을 넣으시게 되면 쌀 알갱이가 보일랑 말랑 물량, 우리가 밥 지을 때 아시잖아요? 밥 짓기에는 물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이대로 물량이 보일랑말랑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1대 1을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0.1을 넣어야 되겠죠. 자, 0.1을 계산이 안 된다. 어쩔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숟가락을 이용해서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이 숟가락은요 15mm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큰술이 15mm. 자, 여기는 5mm. 1대 3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자, 15mm예요. 근데 우리 쌀이 150g 정도가 나와요. 150g 정도가 나오게 되면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15고, 그러면 결론은 한 큰술이라는 소리죠. 그럼 1대 1.2니까 2숟갈이면 돼요. 자, 어렵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1대 1 잡고요. 2숟갈만 넣으시면 돼요. 하나, 둘, 이해됐죠? 자, 근데 우리가 뭘 못해요? 불 조절을 못해요. 불 조절을 못하니까 물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럼 쌀이 안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을 어쩐다? 한 숟갈을 더 넣어주면 되더라.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숟갈 가지고 확인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도 나는 밥이 타고 안 익더라 라고 하시면 물을 조금 더 넣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밥을 지을 건데, 자, 시험장 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불세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의 불세기, 이제 냄비 바닥에만 딱 불이 가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이걸 끓이시다 보면 1분 30초 내외로 끓어오를 거예요. 1분 30초 내외로 끓어오르게 되면 불을 그때 줄여주실 겁니다. 자, 끓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시계를 보고 가셔도 되고요. 안 그러시면 얘가 들썩들썩 뚜껑이 흔들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럼 바로 가시면 돼요. 바로 가서 줄여야지 집에서 하듯이 압력밥솥 하듯이 몇 분 더 놔둬버려요. 밑에 싹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비밥은 그냥 그대로 바로 가실 거예요. 자, 그동안에 내가 뭘 할 수 있냐? 파마늘 정도는 다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마늘 한번 다져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와서 속대 저는 오늘 빼고요. 자, 계량 컵스푼 이용해서 물 조금 쳐주시고 카레도 물 묻혀서 자, 얘네들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무생채나 도라지 생채가 나왔으면 걔네들 파 마늘까지 같이 다지시면 되겠죠.
주시고 얘네들 물 살짝 빼주시고 이쪽에 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늘 한번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는 김이 나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치만 저는 지금 써니라 바빠. 들려요? 아니 보여요? 안 보이죠? 아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시험장은 어쩐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귀로 들리죠? 뭐가 넘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뚜껑이 이제 자, 제가 계속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게 되면 떨어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썩들썩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나게 되면 그때 알아채시고 간다는 소리예요. 자, 가가지고 얘가 바글바글 소리 살짝씩 나면서 들썩거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얘네들을 갖다가 자, 불을 줄여주실 겁니다. 불을 줄여주실 때는 중약불이에요. 약한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약불로 딱 놓으시고 6분 내외로 거의 5분에서 6분 사이에 무슨 소리가 나냐? 수분이 다 날아가고 나서 톡톡톡톡톡 튀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실장님이 지금 환풍기를 틀고 갔어. 잘 들릴까요? 시험장 가도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된다? 딱 시계를 보고 5분 뒤에 나는 무조건 가야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5분 뒤에 갈 생각하고 자, 그러면 마늘 다지는 거 마저 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다져주시면 됩니다. 아마 물이 많으신 분들은 뚜껑이 더 많이 들썩거릴 거고요. 그 다음 소리가 자꾸 날 거예요. 그러면 불을 조금 줄이신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세요. 어차피 물은 날아가야 소리가 안 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파 마늘 마저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를 딱 다져놓고 그 다음 작업 바로 가기 전에 시계를 딱 보고 아, 아직 안 됐네 라고 확인을 하시고 옆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계를 보는 것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나중에 내 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썰 거 고사리. 자, 고사리 갖고 와서요. 자, 고사리 끄트머리는 안 맞춰졌지만 일자로 펴졌죠. 그럼 끄트머리를 잘라가지고 맞추시면 돼요. 그래 놓고 얘네들 몇 cm?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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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자, 이 끝부분들 이제 버리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으면 버리시고 적으면 그냥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가 나오는 애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한쪽에 두시는데 자, 보세요. 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데다 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양념이 틀리니까. 양념이 얘는 깨끗한 거, 얘는 간장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두시는 게 맞아요. 애초에 였다 놨다가 쳤다 옮겼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썰 거라고는 고기밖에 없네요. 자, 고기 갖고 와서 핏물 닦아주시고 고기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나누시면 되느냐? 얘네 몇 cm 썰라 그랬어요? 5cm 썰라 그랬죠? 그럼 5cm를 잡아놓고 5cm 나머지는 다지시면 되고 얘를 채를 썰어서 고명을 얹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제 잘 못 봤던 자, 이게 결이에요. 결대로 포를 뜨시고 결대로 채를 써시는 거예요. 이 11자로 써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11자 절대로 갖다가 11자예요. 이렇게 결이 나와 있죠. 요대로 포를 뜨고 이대로 채를 써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채를 썰도록 할 거예요. 자, 썰려고 하는데 저한테 뭔 소리가 자꾸 나요? 자, 뭔 소리가 났냐? 저는 지금 2분, 3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불이 세면 5분까지 시간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따닥따닥 소리 들리세요? 네. 불을 끄세요. 5분까지 기다렸다 가셔도 되지만 불이 좀 센 경우에는 빨리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따닥따닥 소리가 나게 되면 바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뭘 했냐? 불을 껐습니다. 자, 불을 끄신 상태에서 뭘 해주실 거냐? 자, 나무 주걱에 숟가락으로 하지 마세요. 나무 주걱에 자, 이것을 갖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자,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릇에다 물을 아예 받아오세요. 묻혀만 오지 말고. 왜? 내가 물이 부족하면 여기서 물을 대놓고 넣지 말고 넣는 척. 자, 이대로 갖다가 살짝 꾹 올려오고요. 밑에가 들러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짝 놓치신 분들은 밑에가 살짝 누를 거예요. 자, 얘네들 섞어주실 거고요. 자, 털어가지고
뚜껑을 빨리 닫아야 됩니다. 쌀 알갱이 확인하세요 라고 했더니 뭐하고 계시냐면 뚜껑 활짝 열어놓고 쌀 알갱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김이 다 빠져버리니까 밥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압력밥솥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럼 쌀 알갱이를 확인하실 때, 자, 쌀 알갱이를 눌러볼게요. 눌렀을 때, 자, 쌀 알갱이가 저는 지금 이게 잡혀요. 3분의 1 정도의, 지금 보이신가요, 여기? 자, 3분의 1 정도의 사이즈가 잡히게 되면 쌀이 지금 3분의 1만 덜 익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더 끓이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1이 잡혔을 때 얼마만큼 끓여야 되느냐? 4분을 더 주셔야 돼요. 4분 정도를 더 끓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찐득찐득하니 수분이 남아있죠.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으깨 봤는데 쌀이 절반 이상이 막 잡혀버렸다. 그러면 물을 한두 스푼 정도를 더 넣어주시고 6분 이상을 더 끓이셔야 돼요. 근데 무슨 불로? 약한 불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 처음에 한 1분 정도, 그 다음에 밥을 끓이는 데 있어서 3에서 5개, 우리 길게는 정말 약하게 하시고 5분이거든요. 약하게 하기 전에 뭐 한 3분에서 4분 정도 해갖고 따닥따닥 소리가 나면 그때 불을 꺼주시고 4분 내지 6분, 거의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불은 다 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되느냐? 불을 완전히 약하게 줄일 거예요. 자, 지단하는 불처럼 아주 약하게 두시고 여기서 몇 분? 4분을 저는 두도록 할 거예요. 4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 자신이 없으시면 오늘 밥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도 해보실 거고 콩나물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해보시면 항상 내가 밥이 눅는다, 밥이 탄다, 안 익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극약 처방으로 밥이 안 익으면 실격이에요. 밥이 질면 감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게? 아니죠. 잘해야죠. 왜 중간이 없어?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잘해야 되는데 정 내가 안 되면 질게라도 해서 밥을 익혀내시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네들 4분을 둘 거예요. 자, 그럼 4분 두는 동안 우린 고기를 써시면 되겠죠. 자, 빨리도 안 썰어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얘네들 잡아가지고 우리가 쿵짝이 맞아져야 되니까. 자, 4분이면 고기 하나 못 썰겠어요. 고기 충분히 여러분들 써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기는 꼭 끝에서만 쓰시는 게 아니고 가운데가 두툼하면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포를 뜨셔도 돼요. 그래서 포 뜨는 게 꼭 끝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것이 결대로 썬 고기예요. 결대로 썬 고기는 짱짱해요. 근데 결 반대로 썰어볼게요. 이게 결 반대예요. 이게 결인데 지금 결대로 안 썰고 결의 반대로 썰었죠. 결의 반대로 썰면 어떻게 내가 보세요? 툭툭 끊어져요. 그래서 결 반대로 써는 고기는 육회 같은 거. 근데 오늘은 볶을고기이기 때문에 어쩐다? 결대로 짱짱하니 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갖고 와서 둡니다. 자, 저 약불을 해가지고 놔두시는데 너무 불이 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밑에가 누룽지가 많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 배우시면서 아직 그 효소족 발변이라고 배우셨어요? 배우셨어요? 벌써 들어갔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뭐야, 배웠다는 사람은 뭐지? 안 배웠다는 사람은 뭐지? 배운 사람은 알아서 공부하신 분들. 자, 효소적 갈변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감자 아시죠? 감자. 자, 감자를 깎아갖고 우리가 공기 중에 놔두면 산소에서 그러니까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를 생겨내면서 갈색으로 변해버리는 걸 갈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효소적 갈변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비효소적 갈변이라고 해서 열에 의해서 당기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을 비효소적 갈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 하얗잖아요. 근데 열을 계속 받으니까 어때요? 누룽지가 노랗게 갈색으로 변하는 걸 비효소적 갈변,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도 해요.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밥이 좀 누래질 수 있어요. 자, 고기 채 썰었습니다. 채 썬 거 핏물 한번 닦아주시고요. 자, 얘를 도대체 어디다 두느냐? 자, 요 옆에다가 놔둘 거예요. 왜? 같은 양념이니까. 자, 그래 놓고 나머지는 뭐 해주시면 되고, 그렇죠, 다져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막 육원전 할 때처럼 완전히 곱게 다진다? 아니다. 그냥 잘게 썰어서 덩어리 지지 않게끔만 살짝만 다지면 되더라. 자, 그래서 잘게 썰게요. 잘 다져놓고 또 떼도 못한 사람들 많아요. 떼지도 못해버리면 그것도 낭패니까 너무 곱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요 정도만 다지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뭘 빼주시고 핏물을 한번 쫙쫙 빼주시고요. 가지고 와서 살짝이 놔두시면 돼요. 얘는 왜 따로 둘까요? 양념이 다르니까. 그리고 얘는 양념을 따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생 고기에다 양념하시면 안 돼요. 채 썬 것은 양념하셔도 되는데 다짐 육에다 정도가 지났으면 불을 끄시면 돼요. 그리고 또 뚜껑 열어요? 아니요. 그 안에서 이제 잠열로, 잠재열로 다 뜸이 들을 수 있게끔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뭐 해주시면 되고, 얼른 갖다가 칼하고 도마를 한번 씻어보도록 할게요. 자, 칼도마 가지고 와서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칼도 이따 지난 또 썰어야 되거든요. 지난 썰어야 되니까 칼도 깨끗이 닦아주시고, 항상 칼 닦으실 때는 안전 조심. 자, 이대로 해가지고 한쪽에 놔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냄비는 다 꺼졌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밑에다가 살짝 내려놓고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자, 옆에다 두도록 할게요. 그래 놓고 이제 팬 작업하셔야 되니까 뭘 해야 된다? 지단도 나눠야 되고 볶을 것도 다 헹궈놓고 나서 가세요. 자, 볼게요. 지단을 나누려면 그릇이 필요해. 새 것만 막 꺼내면 여기가 자리가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그릇을 만드세요. 자, 일단은 접시 하나를 또 일단은 치워보도록 할게요. 자리를 만드는 거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얘네들 갖고 와서 소금에 절였으니까 가볍게 흔들어 씻어주시고, 그 다음 얘네들 뭐 해주시고 물기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볶을 때는 물기 빼셔야지. 안 그러면 뭐 한다? 기름이 다 튀더라. 자, 그 다음 도라지. 자, 도라지도 갖고 와서, 자, 소금물에 절인 건 아니지만 쓴맛이 겉에 묻어 있으니까 가볍게 주물러서, 자, 씻어가지고 얘네들도 또 똑같이 갖다가, 자, 감싸서 한쪽에 두시면 되겠죠. 자, 일단 그릇 하나가 생겼네. 자, 그릇 하나 생겼죠. 자, 그릇 하나 생기고 달걀을 담아놨던 그릇 2개면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충분히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대로 해서 달걀을 우리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 자, 얘네들도 고명으로 쓰이기 때문에 양이 너무 적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노란자가 너무 적으면 흰자를 조금 섞어갖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최대한 노른자를 넓게 펴서 그냥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끈들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알끈 제거. 자, 그 다음에 소금 여기다가 조금씩 넣어주시고, 자, 자, 제거. 노른자도 섞어서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필요한 거 양념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양념을 만들어 주실 건데 양념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되느냐. 자, 일단은 고사리하고 고기에 하실 불고기 양념. 자, 이제는 불고기 양념도 우리가 이제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 불고기 양념 간설탕화 참깨우예요. 자, 설탕 반 큰술 깎아서, 자, 그 다음 간장 한 큰술 넣어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 마늘 조금씩 갖고 오시고, 참기름 작은 스푼 3분의 1개, 깨소금 약간, 그 다음에 후추 살짝. 우리 깨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깨 너무 많이 넣으면 지저분합니다. 많이 넣지 마세요. 그래 놓고 나서, 자, 여러분들 갖고 오시게 되면, 자, 고기에다가 불고기 양념. 고기에 불고기 양념은 이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고사리 넣었죠? 집에서는 우리 설탕 안 넣잖아요. 근데 설탕을 넣게 되면 고사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대로 해서 고사리에도 설탕 들어간 이 불고기 양념을 같이 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뭘 만들어야 된다? 다짐육에 들어가는 양념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설탕 반 큰술, 물 한 큰술, 고추장 꾹 눌러서 계량하시라 그랬죠? 꾹 눌러서 한 큰술. 자, 고추장 하나, 물 하나, 설탕
반 개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초고추장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초고추장이랑 헷갈려갖고 잘못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대로 해가지고 양념장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되고, 불고기 양념을, 아니, 불고기 양념이란다. 얼른 지단을 붙이러 가셔야지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갔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 작업. 지단 먼저. 항시 깨끗한 거니까 지단 먼저예요. 자, 약하게 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흰자, 거품 제거하시고, 거품을 제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생겨버리면 안 이쁘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지고 와서 부어볼게요. 자,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두 개를 한꺼번에 또 같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붙이실 거면 한쪽으로 살짝 기울여가지고 이걸 펼쳐주시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쓸 만큼만 딱 잡아서 놔두신다는 거. 이대로 해서 살짝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굳어질 수 있게끔. 자, 살짝 기울였는데 얘가 안 내려가면 노른자를 넣으셔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들었는데 이것이 흘러내려가 버렸다. 그럼 조금 더 놔뒀다가 지단을 우리가 노른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자, 기울였는데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면 그때 자, 노른자 갖고 와서 싹 먼저 긁어요. 긁어서 모은 다음에 부으셔야지 그냥 여기서 쭉쭉 부으면 부은 족족 굳어버리니까 안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살짝 기울여서요. 얘네들 쭉 다 내려주시고, 자, 내려주신 다음에 자, 빠르게 펼쳐볼게요. 팬을 사정없이 기울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해서 두시면 지단 붙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단을 또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 끄트머리 조심히 잡아서 팬을 살짝 기울이고 들어서 돌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노른자도 조심스럽게 들어서 얘는 패대기 쳐도 돼요. 왜? 접어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두 개를 다, 지단이 덜 굳어버리면 썰 때 다 으스러져요. 그래서 팬에서 뒤로 돌려갖고도 꾹꾹 누르면서 얘네들이 쫀쫀하게 굳을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밖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지단도 꺼내고 황지단도 꺼내고, 자, 그래놓고 또 이제 볶기 시작해보러 안 돼요. 자,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어제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김. 지단하고 나서 김 구웠죠. 오늘은 또 여기서 지단한 다음에 다시마를 튀기실 거예요. 자, 기름은 한 큰술 정도만 딱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불을 센 불로 바꿔서 튀각이에요. 튀각이기 때문에 튀김이라는 소리예요. 튀겨야 되니까 어쩐다? 기름 온도가 170도, 180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온도를 체크를 어떻게 하시느냐? 손에 물 뚝뚝 떨어진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젓가락에 물 많은데 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젓가락이나 손이나 이런데 물 다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불이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젓가락을 딱 넣었을 때 어때요? 자, 자글자글자글. 자, 보이신가요? 기포. 요 기포 바글바글 끓죠? 젓가락을 딱 넣었을 때 젓가락이 주위에 기포가 생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너무 센 불로 잡지 마시고 중불로 낮추신 상태에서 자, 다시마를 넣고요. 온도가 올라가야 튀겨요. 자, 넣었다가 뺐다가 빼주셔야 돼요. 왜?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자, 보이신가요? 이렇게 빠글빠글 이게 곰보처럼 올라왔죠. 여기서 퍽퍽퍽 해보면 기름 다 튀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한테 튀면 화상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돌려가면서 기름이 너무 많이 튀지 않게끔. 자, 근데 얘네들이 튀겨지면 무슨 색깔이 돼요? 녹갈색이 돼요. 녹갈색이. 자, 다시마가 튀겨지면 튀겨진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뒤에 좀
살짝 위쪽에 타버렸죠. 자, 얘네들 튀겨진 냄새가 납니다. 녹갈색이 나야 되고 짙은 밤색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고, 자, 가지고 와서 키친타올에다가 딱 감싸서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식어서 부쉈을 때 부스러지는 소리가 날 거예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두시면 돼요. 만약에 장마철이라든지 좀 습한 날에는요, 꼭 더 2장, 3장으로 겹겹이 덮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눅눅해서 찢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물 안 묻게 한쪽에다가 딱 하니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맛있는 기름이에요. 맛있는 다시마 기름인데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닦아내세요. 살짝이만 닦아내세요. 다 닦아보지 말고. 자, 살짝만 닦으시고 이 남은 기름 갖고 뭐 할 것이냐. 자, 이 남은 기름에다가 도라지를 볶아주실 거예요. 자, 도라지 넣어주시고요. 도라지 넣고 나서 여기에다가 소금을 살짝 넣어주셔야 돼요. 왜? 얘는 절인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금 간이 돼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불을 중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중불 잡아주시고 볶아주실 수 있어요. 자, 도라지는요, 익혀지면 단내가 나요. 감자튀김처럼 살짝 반향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불 조절 잘 하시면서 타지 않게끔, 또 온도가 너무 낮거나 덜 볶아져서 나오지 않게끔 볶아내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향, 그 다음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해지면 밖에다가 꺼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볶아서 밖에 꺼내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팬 한번 닦으셔야 돼요. 왜? 도라지 볶고 나면, 자, 깨끗한 거 볶은 거 같죠? 자, 팬을 한번 닦아보면 이렇게 물어있는 게 있어요. 그 호박을 볶았을 때는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딱 닦아가지고 빼주시고 기름을 한 큰술 그대로 딱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박 가지고 옵니다. 자, 호박은 소금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쳐요. 왜? 아까? 그렇죠. 절였으니까. 자, 그래서 딱 호박 넣어주시고 불을 켭니다. 제가 불을 왜 껐다 켰다 해요? 그렇죠.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타버리니까. 자, 그래서 호박 볶아줍니다. 자, 호박은 오이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볶아서 빼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 익어야 되니까 살짝 반투명해지게끔 볶아내주실 겁니다. 근데 죽을 만드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다 파마늘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파마늘을 넣었다가 괜히 타버리면 또 감점이 되기 때문에 넣지 마시고 그냥 호박 반투명하게 볶아서 밖에 꺼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 볶아서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 자, 이대로 팬을 한번 닦으세요. 닦으시는데 뭐가 필요하냐. 자, 물기가 아예 없이 다 닦아주신다고 보십니다. 이대로 물기가 아예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고사리를 볶을 건데 고사리는 기름으로 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또 들어가면 고사리를 뭐 했다 오신 분들? 그렇죠, 기름에 볶아갖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고사리는요, 기름 없는 팬에 고사리만 넣으세요. 이 양념 넣지 마세요. 짭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한 큰술을 집어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어때요? 고사리 미리 양념 쳐놓고 물 살짝 치고 볶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물로써 스며들게끔 부드럽게 볶아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스며들어야 되겠죠? 물이 애매하게 들어가면 고사리 비린내 나요. 비린내 나기 때문에. 자, 우리 고사리에는 무슨 썰이 있어요? 고사리는 누구한테 안 좋아요? 남자. 그죠? 남자 정력이 안 좋다는 소리 맞다 안 맞다? 그죠? 헛소리다. 헛소리다. 그 헛소리 누가 냈을까요? 그죠? 스님이. 자, 왜? 산에서 나는 고기가 버섯만 있는 게 아니죠. 얘도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려요. 그나마 질감이, 고기도 못 먹고 산디 고사리가 좋다고 하니까 누가 끊어가요? 남자들이 안 끊어가요. 여자들이 끊어가. 여자들이 끊어가니까 여자도 끊고 남자도 끊고 하니까 어때요? 스님이 머리를 쓴 거죠. 고사리가 남자 정력이 안 좋다더라. 그러니까 누가 안 끊어요? 남자가 안 끊어. 그리고 여자도 안 끊어. 그래서
뭐가 스님들이 스님이 먹으면 당연히 정력이 안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 소리가 붙었다 그래요. 근데 고사리도 독성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적절히 드시게 되면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 또 닦아주세요. 얘네들 지저분한 거 많이 나오죠. 닦아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채를 썬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볶아주실 건데 기름 둘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눈에 봤을 때 어떤 게 더 깨끗해요? 깨끗하긴 다짐육이 더 깨끗하죠. 근데 얘랑 짝꿍이야. 얘랑 짝꿍이니까 채 썬 걸 먼저 볶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 썬 고기 또 양념 넣으시면 다 튀어요. 자, 채 썬 고기 갖고 와서 불 중불 놔두시고 잘 털어가지고 볶으셔야 되겠죠. 자. 얘를 0.3 0.3. 얘도요? 네, 0.3. 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 채소 고기 황백지단 다 0.3, 0.3, 5cm 썰기니까 0.3cm로. 그러면 볶으면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고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야 모양 잡기가 편해요. 더 길게 썰고 더 얇게 썰고 하시면 모양이 더 안 이쁘게 잡힙니다. 그래서 0.3cm로 딱 써시는 게 훨씬 더 좋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볶아가지고 갖겠다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팬을 또 닦으셔야 돼요. 팬을 또 닦아주실 거예요. 오늘은 막 닦아야 될 게 많죠. 자, 그래서 안 닦으시고 빨리빨리만 하려고 하면 다 배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딱 깨끗이 닦아가면서 이게 습관이 먼저 들어야지 나중에 갔을 때 어색하지 않아요. 자, 기름치지 않습니다. 기름치지 않으신 상태에서요, 뭘로 해주시느냐? 나무주국 드세요. 또 요걸로 볶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강점이에요. 자, 마른 팬에다가 고기를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중불로 잡으시고, 얘네들이 익으면서 뭐가 될까요? 육즙을 뱉어내니까 떨어져요. 자,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얘네들 나중에 다져갖고 딱 놔두시고 물을 살짝 쳐두시면 잘 떨어져요. 꼭 안 쳐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고기가 여기서 절반만 익은 상태에서 넣어버리시면 저거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고기를 완전히 다 익히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반 이상 익어야 됩니다. 자, 고기가 핏기가 다 사라지면 불을 꺼주시고, 반드시 불을 끄시는 게 맞아요. 왜? 안전상. 자, 고기에다가 고추장물 설탕을 갖다가 넣습니다. 자, 그래놓고 불 중불로 다시 켜주시고 볶아주십니다. 자, 얘네들 초장 같았죠? 근데 케첩 정도의 농도가 되면 그때 불을 꺼주실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기도 하고 얘가 용암처럼 끌어올라서 화상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해가지고 살짝살짝 볶으시면서, 자, 보시면 어때요? 케첩 같죠? 케첩같이 딱 떨어질 때 그때 불을 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굳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시고 딱 퍼놓지 말고 한쪽에 푸어 두시면 됩니다. 근데 또 푸고 계신 분들이 있어. 왜? 다시마 잊어본 사람 꼭 푸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요 밥을 푸지 말고 이제 또 푸지 말라겠다고 또 밥 지금 푸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단 안 썰었잖아요. 밥은 최대한 좀 안 쳐주세요. 안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린 뭐 해주시면 된다? 지단을 썰어야 되는데 같이 써시면 안 돼요. 자, 지단 5cm 길이 잡아주시고 채를 썰어 주실 거예요. 똑같은 사이즈로 갖다가 0.3cm로 갖다가 써시면 되겠죠. 자, 썰어서 한쪽에 두실 수 있도록. 자, 다음 노른자 갖고 와서, 자, 노른자도, 이 흰자, 네, 죄송해요. 흰자. 자, 얘들 갖고 와서 얘네들도 0.3cm로 썰어 주셔야지 되겠죠. 누가 양미기 없어. 자, 그대로. 왜? 이거지 막 녹화풀이 누가 주고.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이제는 밥을 펴야겠죠. 자, 밥을 푸실 때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오늘 그릇 있으시면 그릇에다 푸세요. 저희가 그릇 못 빌려드린다 했어요. 근데 주걱이 저기 있네. 어떻게 해요? 저는 대충 씻어갖고 하면 여기에 밥, 고추장 다 묻어요. 그때는 그냥 밥을 뭘로 푸시면 돼요? 숟가락으로 푸시면 돼요. 자, 밥 지금 보면 어때요? 고실고실하니 잘 나왔죠? 자, 밥에 뭐를 해주시고, 숟가락에 물을 살짝 묻혀주시고 긁어내립니다.
분명히 아까 탁탁탁탁 소리가 엄청나게 났죠? 근데 누른 거 있는가 봐볼게요. 밥은 그냥 이렇게 막 긁어 빼세요. 이야. 자, 많이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왜? 뚜껑을 안 열었거든. 집에서도 누룽지 해놓고 뚜껑 덮어놔보면 지가 밑에 습이 생기면서 붕 뜬 것처럼 얘네들 다 떠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나 저제나 붙을까 어쩔까 막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만 두시면 알아서 딱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냄비 잘 닦으셔야지 집에 가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갖고 와서 자, 이제 젓가락으로 갖다가 딱 물을 묻혀주시고 잡아볼게요. 밥을 갖다가 넓게 펼쳐주시면 돼요. 요것을 갖다 산처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고명 놓기가 굉장히 사나워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우리 밥 공기에다가 밥을 넣어요. 그러고 나서 째요? 흔들어! 딱 뒤집어갖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무모한 짓. 시간 더 가요. 그러니까 넓게 그냥 펴시면 돼요. 자, 넓게 해가지고 딱 펼쳐주시고 요놈 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을 거예요. 하나씩 이쁘게 놨는데 요것이 안 들어가서 막 빗기고 뭐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잊어버리지 말 거 이거. 왜 비빔밥 갖다 내고 왔는데 요것이 보일까요? 처음 해놓으니까 색깔도 안 보여갖고 요놈 다 놓고 갔다 왔더니 이게 보여. 어떻게 해요?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청포묵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가지고 와서 청포묵을 갖다가 딱 하니 올려주십니다. 양이 많다 싶으면 높게 올리시는 거고 적다 싶으면 한 줄로 얇게 깔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흰 거 옆에 흰 거 놓기는 좀 그러죠. 자, 그래서 흰 거 옆에다가 색깔 또 다른 놈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을 넣을까요? 아니, 초록색보다 그냥 흰색 넣으랍니다. 자, 얹어요. 뭐 이쁘게 얹어요? 아니죠. 그냥 일단 대충 얹어요. 왜? 내가 시간이 없어 일단 갖다 띄어내야 돼.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 내가 못 놓은 것이 있어서 내지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자리만 잡는다. 자, 그 다음에 도라지 와서 놓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순서 상관없습니다. 색깔이 딱 튀게끔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딱 하니 고사리도 넣고 자, 여기도 넣어주시고 자, 바로 딱 얹었어요. 자, 시간이 없으면 얼른 갖다 넣고 나가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모양 잡는 방법, 쉽게 모양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일자로 나져 있으면 윗부분을 펼치세요. 부채꼴 모양으로 위에, 아래는 건들지 말고 위에만 펼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자, 위에를 갖다가 위에만 살짝 이렇게 넓게 잡으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얘도 위에만 이렇게 부채꼴 펼치듯이 펼치시는 거예요. 같은 폭을. 자, 근데 얘가 너무 많네. 그럼 이 위를 덮어버리면 돼요. 덮어버리면 가려질 거 아니에요. 자, 얘도 옆으로 넓게 살짝 펼쳐주시고 얘 얇은 애들은 또 얇게 넓게 펼쳐주시고 지단이 별로 없죠. 그래도 옆으로 얇게 넓게 펼쳐주시고 여기도 넓게 펼쳐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돼요. 전체적인 재료를 넓게 펼쳤더니 양이 다 비슷해 보일 수 있게끔 잡아진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펼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된다? 고추장을 넣어야 되겠죠? 자, 고추장 볶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고추장 볶음이 말라있으니까 살짝 섞어요. 아니, 비빔밥한테 저 고추장 저 양 갖고 될까요? 싱거울 것 같죠? 다른 것들이 다 간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짠맛이 굉장히 많이 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비빔밥이 여러 가지 가지가 있죠. 뭐 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 대표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거의 전주 비빔밥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진주 비빔밥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육회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이대로 또 나갔다 오지 마시고 자, 소리 들으셨어요? 바삭바삭 있죠. 자, 바삭바삭 소리가 나야 돼요.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혹여나 내가 만약에 좀 탄 부분이 있었다 그럼 탄 부분은 치우시고 자, 안 탄 부분으로만 위에 올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왜? 탄 거 올려보면은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올라가면 감점 생각하시고 탄 부분이 있으면 탄 부분은 제외하시고 올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마 티거까지 얹어서
비빔밥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들어가셔갖고 시면 되겠습니다.